최근에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좀 약간 흥미로운 논문도 없고 그래서 뭐 업데이트하는 거를 거의 좀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논문이 있는 것보다 몇 가지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해서 뭐 이렇게 엄밀한 실험은 아니지만 재미삼아 이렇게 실험을 좀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결과는 없습니다. 결과는 이제 몇 년 뒤에 나올 거라서 일단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위스키 에어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저희가 이제 위스키를 마실 때 처음에 투자할 때 약간 그런 스파이시함이 강하고 그런 약간 피어오르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짧게는 한 달, 뭐 길게는 1년까지도 뭐 이렇게 에어레이션을 좀 시킨 다음에 마시면 향도 피어오르고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궁금을 해가지고 뭐 논문도 없더라고요. 관련된 논문이 없어서.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이런 실험 같은 게 한계가 있어서 해볼 수 있는 거라고는 위스키를 이제 에어레이션 시키면서 이 알코올 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는 이걸 통해서 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벌써 뭐 대략 한 달 정도마다 이렇게 하나씩 어, 이렇게 열어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네, 일곱 번째고 175일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이거를 뭐 길게는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까지 거의 바닥까지 남을 때까지 좀 해서 알코올 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아마 낮아지면서 그런 향미들이 피어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파라필름 효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기존에도 제가 좀 파라필름 관련된 내용을 좀 했었죠. 파라필름 가면 당연히 효과가 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좀 그냥 실험이 아닌 그런 리얼 위스키에서 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저희가 그냥 딱 사오면 그냥 그대로죠. 네, 그런 상태고 요거는 뭐냐면 파라필름을 요 상태에서 기본에서 파라필름을 두 번 감은 거예요. 제가 감는 방식으로 해서 두 번 감았고 굉장히 단단하게 감았어요. 효과를 좀 확실히 보려고. 요건 뭐냐면 여기 캡을 세 번째는 요 캡을 벗긴 상태에서만 파라필름을 씌운 거예요. 저희가 실제로는 이걸 까서 위스키를 마시다가 중간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까진 상태에서 파라필름을 감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이제 보려고 하고 있고 요거는 2024년 벌써 3월 30일부터 시작을 했네요. 그러니까 벌써 한 6개월 정도 됐고 여기 사실은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어쨌든 요 높이는 제가 똑같은 거를 확인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날씨가 더워지니까 지금 이 표시한 것보다 위스키가 팽창을 해가지고 좀 다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제가 처음에 초기에 그어놓은 선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세 개가 완전히 레벨이 일치하는 것을 처음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게 장기적으로 뭐 이건 더 1년, 2년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효과가 실제로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. 네. 세 번째 장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? 세 번째 장기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그 오크칩을 넣어서 이렇게 약간 좀 저렴한 위스키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많이 있죠 유튜브 보면. 근데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요 오크칩 큐브를 하나 샀어요. 그래서 각각의 여기 보시면 토니포트, 뭐 페드로 히메네즈, 이건 버번, 아몬틸라도, 이건 파이주, 그다음에 루비포트 요 와인들을 사가지고 요 각각의 바이엘에 큐브를 10개씩을 넣었어요. 그래서 요거를 한 달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그걸 담아서 10개씩 이렇게 넣습니다. 200ml에 똑같은 위스키를 넣어서 요렇게 숙성을 하고 있고 요런 방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뭐 와인을 섞던가 그런 게 아니라 오크칩을 저희가 와인에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그 숙성된 오크 큐브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를 다시 이제 숙성에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에 맛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
해볼 예정이고, 요거는 이제 숙성을 시작한 지 보시니까는 7월 28일부터 했으니까 한 두 달 정도 됐네요. 요것도 한 1, 2년 정도 장기로 볼 생각입니다. 근데 보면은 벌써 여기 컨트롤, 아무것도 안 탄 컨트롤에 비해서 색깔들이 좀 많이 변해 있어요. 뭐 루비나 PX 이런 것도 꽤 진하게 이미 변해 있고, 그래서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본 다음에 맛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합니다. 요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더스에서 1.75리터짜리인가요? 뭐 그런 거 큰 좀 저렴한 위스키를 사서 했기 때문에 이런 오크 큐브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좀 장기적으로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네 번째 장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? 네 번째는 오켄토션 12년입니다. 이 오켄토션, 저는 기존에 이 오켄토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뭐 굳이 오켄토션 아니고 좋은 또 입맛에 맞는 그런 위스키들이 많기 때문에 안 샀다가 최근에서야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약간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하기도 해서 오켄토션을 하나 샀습니다. 사서 그거를 이제 마셔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괜찮다기보다 그런 약간 쿰쿰한 냄새 있잖아요. 저희가 약간 지렸다고 하는 그런 냄새들은 나질 않았는데, 그래서 이거 뭐 사람들이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한 일주일 있다가 살짝 에어링이 된 상태에서 이거 향을 맡아보니까는 그 특유의 쿰쿰한 저희가 표현하는 그 진짜 화장실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진짜 침 냄새? 그런 것들이 심하게 나요. 심하게 나서 이게 사람들이 다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뭘 해볼 생각이냐면, 요게 이제 오크통 때문에 뭐 그런 뭐라 해야 되지, 침 냄새가 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, 요거를 이제 그 병에서 에어링을 충분하게 시키면, 아주 장기적으로 시키면 혹시나 이런 향들이 나쁜 향들도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 이제 조금씩 마실 거예요. 뭐 힘들겠지만 마시면서 좀 많이 남길 거고, 적게 남겨서 에어링을 충분시킬 거고, 또 요거는 처음에 따라 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바이엘에 담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향이 날아가지 않겠죠. 그런 약간 지린 향도 날아가지 않고 저 병 속에 보관이 될 텐데, 그래서 나중에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실제로 에어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예정입니다. 네,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한 4개 정도 약간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실험 아닌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,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좀 여러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뭔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는 좀 느낌이 있어서 조금 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고 좀 좋은 결과 아니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